싸다, 배당 수익이 있다, 전환 과정이 뒤처지지 않는다. 그러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주장을 했어요. 엔저잖아. 그렇죠. 그 효과도 있고 생산이 좀 하여튼 정상화되고 있대요. 최근에. 그래서 마켓시어를 뺏기고 있다. YOY 50%가 성장해도 멕시코 인도 지역에서 저가 모델 팔고 하면 500만 대 수준 이상을 할 것 같다. 테슬라는 원래 잘 팔리니까 단가를 내리니까 물량이 다 팔렸잖아요. 바로바로 효과가 있는데 다른 업체는 뭐 내릴 여지가 없는데. 이 자동차 부품주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저는 어차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다음 달 정도서부터 가격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갑자기 요 며칠 사이에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이 있네요. 물론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올라갔어요? 현대차 기아가? 아니 현대차 기아는 보합이야. 근데 이 부품주 단이 좀 그러네요. 해피하시네. 응? 해피하시네. 해피 자, 뭐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일단 원래는 저는 3분기까지는 실적이 괜찮을 거라고 네, 생각하고 그 실적에 대한 그 발표 네. 이 시즌에서 실적 발표 시즌에서 이제 좀 반등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아이디어를 그렇게 잡았는데 그렇게 해서 낮을 때 그냥 모아놔서 그냥 좀 버티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빨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네. 일단 실적이 좋은 거는 주손주하고 자동차주하고 많지는 않아요. 반도체 뭐 여러 하지만 반도체도 그 기대감이지. 기대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기대감이지 넘버로는 아니거든요. 삼성전자도 3분기 넘으면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예, 좋아지는데 많이 좋아지진 않을 거라 생각만큼. 반도체 뭐 장비도 마찬가지지. 그렇게 좋아지는 주식이 없진 않은데 찾기가 쉽지 않고. 근데 자동차는 똑같잖아요. 환율 효과 보는 거 뭐죠? 자동차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주는 워낙 옛날 수주 받은 것 때문에 상반기는 옛날 거 받은 거에 그 저가가 있었는데 2분기 지나 3분기부터는 저가 수주 받은 게 이게 포션에서 빠지기 때문에 좋아진다. 그 조선주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조선주가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주가가 안 갔잖아요, 또 사실. 아니면 조정받았거나. 그러니까 이 두 종목은 실수할 때 버틴다. 일단 살 사람이 많지가 않더라도 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 정도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저는 오늘 아직 뉴스가 안 나왔나요? 포드하고 GM하고 UAW, 유나이티드 오토 워커스 노조 그 파업 데드라인이 어저께였는데 뭐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소리가 없네. 그래요? 그래서 걔네 주가 포드 GM도 그냥 보합 별로 그렇지. 변화가 없어요. 뭐 해도 그저께 어저께 다 올랐었거든 포드 GM이. 그래서 내가 왜 파업을 한다는 뉴스가 악재로 자꾸 나오는데 왜 주가가 오를까라고 질문을 계속했었거든. 협상에 대해서 왔다 갔다 소식이 몇 번 들렸고 맨 막판에는 어저께 잠자기 전에 나온 거는 UA나 뭐 저기 그 노조에서는 한 40% 정도 해줘 하니까 아이씨 그건 못해. 거기서는 누구지 회사에서는 한 20%만 해. 그래서 좀 좁혀졌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좁혀지니까 이게 뽀개지지는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섰었는지 더 이상 안 팔고 버텨서 주가가 하는 것 같거든요. 아직 소식 못 들어요. 그게 뽀개지면은 그 이제 두 가지죠. 뽀개지면은 계속 파업을 하면 우리한테 좋은 거잖아요. 나는 그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단기적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는. 네. 근데 뽀개지지 않고 협상이 돼서 만약에 40% 임금 인상을 해버리면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봤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서 오늘 가지고 전까지 이거 얘기 있을까 싶었는데 일단 자동차 봅시다. 한번 가보죠. 자동차 리포트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 하이투자증권이 하이해지려고 그러나? 무리수 데스네. 무리수 데스까? 하이소 데스. 하여튼 이게 그 애널 썼는데 뭐 뻔한 거예요. 또 다시 찾아왔다. 저가 매수이게. 제목을 이렇게 지면 안 되는데 아직 초짜인 것 같아. 근데 내용은 잘 썼어요. 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누구나 다 아는 거. 엄청 싸다. 현대차는 4.3배. 이거 9월 12일 종가겠죠? 기아는 3.5배. 싸지 않아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주기 때문에 거의 7%야. 아니 요즘은 뭐 그 보험주건 은행주건 보험주는 뭐 10% 가는 것도 있고 은행주도 7, 8% 하는데 그래도 7%면 엄청난 거잖아요. 이 회사가. 대단 높은 거죠. 그 밸류에이션이 4배고. 성장도 있는데. 그렇지. 올해까지는. 내년 어떻게 될지 모르지. 내년에 이게 어닝이 반토막 나겠어요? 반토막 나야지 8배하고 7배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는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봐요? 모르겠어요. 현대차 기아가 올해 너무 좋은데 내년에 이익이 올해는 완전히 글로리 is gone 하고 내년에 반토막 나왔으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7, 8배다. 이렇게는 안 돼요. 이 반도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싸다는 느낌은 새삼스럽지 않지만 있어. 그리고 또
항상 애널리스트는 현학적으로 얘기하지. 모빌리티, 전장, 자율주행. 테슬라만큼은 아니지만 우리가 폭스바겐이나 다른 업체보다 못하지 않는다. 전환 과정에 우리가 뒤처지지 않는다. 싸다, 배당 수익이 있다, 전환 과정에 뒤처지지 않는다. 그러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주장을 했어요. 다 들어보니까 사야 될 것 같아. 근데 한 가지가 찝찝해. 첫 번째, 최근에 주가가 안 올랐잖아요. 네. 이렇게 싸고 그러는데 새삼스러운 거 아닌데 주가가 오르진 않았잖아요. 실적이 좋으니까 기다려보자. 이 정도는 반영돼 있고. 대표님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주가가 빠진 이를 죄송합니다. 이 여자 애널리스트도 말이 큰일 났다. 우리 저 뭐지 리서치 센터장이었을 때 밑에 여성 애널리스트들이 기분 좀 안 좋았겠는데. 아니 근데 앞에 때도 그런 얘기 안 하지. 그건 걸리니까. 뒤에서 얘기하는 게 더 기분 나쁘지. 뒤에서 내 나와서 얘기하는 거 괜찮잖아요. 내 친구가 얘기하실 때 한참 어린 애들인데. 하여튼 그 애널리스트가 왜 주가 안 갔을까? 이유는 첫 번째, 일본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 엔저 효과. 엔저잖아. 그렇죠. 그 효과도 있고 생산이 좀 하여튼 정상화되고 있대요. 최근에. 그래서 마켓시어를 뺏기고 있다? 아직까지는 심하지 않은데 뺏길 수 있다? 이거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하고 유럽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유럽에서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유럽에서 점유율을 하락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아직 확발시키지 않았는데 미국에서는 포드나 다른 놈이 더 영향을 받아. 일본이 올라오니까. 근데 유럽에서 우리가 뺏겼단 말이야. 그렇죠. 한 1% 이상 뺏기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환율 좋고 그다음에 인센티브 적고 하니까 실적은 좋아서 좋은데 실제 마켓시어는 일본이 올라오니까 유로 뺏겼다. 근데 미국에서도 뺏기면 어떡할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크지 않은데 어떠냐? 이런 게 원인일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그래.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가가 안 갔구나. 그래서 뭐 살까라고 하니까 요게 맨 끝에 요게 좀 걱정이 되는 거야. 좀 장기적으로 요 말을 안 했으면 좋은데.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뭐냐? 2026년에 우리 26년에 멀지 않았어요. 25년에 26년에 그렇죠? 그때 현대차가 이게 전기차 판매량 목표가 220만 대. 지금 몇만 대지? 한 3, 40만 대 하나? 이렇게 될 거예요. 상반기에 10몇만 대 했나? 하여튼 합해서 한 3, 40만 대 작년에 하고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평균은 한 50% 이상 성장을 해야지 현대차, 기아 각각 해서 합해서 220만 대. 근데 뒤지진 않아요. 근데 다 비슷해. GM, 포드, 폭스바겐 다 200만 대야. 치열하게 붙겠죠. 그러니까 자 진짜 전기차, 경쟁이 전기차. 장난 아니에요. 그럼 장난 저렇게 아니에요. 되면은 결국은 또 가격 경쟁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200. 근데 토요타, 우리 토요타 그지 똥으로 보잖아요. 하이브리드 때문에. 뭘 또 그지똥이야. 아니, 에이 토요타니까 일본 먼저 얘기하면 어때? 하여튼 그런데 얘네가 목표는 150만 대. 매년 떨어지 이렇게 나가요. 저기는 200% 가까이 상승. 지금 거의 뭐 10만 대도 못 팔거든요. 워낙 베이스가 기본이 낮으니까. 작으니까. 예. 근데 따라오면은 우리보다는 좀 부진하지. 어쨌든 이 5개 합하면은 우리가 많이 아는 회사들 현대차, GM, 포드, 폭스바겐, 토요타 합하면 얼마? 1000만 대. 그리고 잘 모르는 게 뒤쳐지는 스텔란티스, 르노, BMW, 머세이즈를 각각 저도 숫자 몰라요. 이거 합하면 500만 대. 그거 다 합하면 1,500만 대. 그런데 테슬라가 몇 대를 하죠? 테슬라가 지금 전기차만 올해 한 190만 대, 200만 대 지금 하고 있는데 3년 뒤에 이게 3년 뒤나 4년 뒤에 22년도 3년 동안인데 4, 5, 2, 3년 뒤에 몇 개 할 것 같아요? 지금 200만 개인데 500만 대 수준은 가볍게 하지 않겠어요? 더 할 수도 있지. 야, 그냥 테슬라가 참 대단한 회사네. 얘네 목표가 2030년에 2천만 대인데 요때 500만 대 수준은 얘도 보수를 잡아서 YOY 50%만 성장해도 멕시코, 인도 지역에서 저가 모델 팔고 하면 500만 대 수준 이상을 할 것 같다. 그럼 합하면 얼마죠? 아까 1,500만 대 더하기 200만 대 하면 500만 대 하면은 2,000만 대 이상이잖아요. 목표대로 하면은 뭐 셀도 갖춰주고 다 해야 돼. 2,000만 대 이상이 25년인지 6년인지 모르가 나온다는 거야. 그런데 그럼 수요가 많으면 되지 않냐 그러잖아요. 그럼 수요가 얼마나 될까 여기에 시작을 해야 돼. 어쨌든 이 분의 예측은 전기차는 1,500만 대 수준입니다. 알게 될 수 있지. 수요는 물량은 2천만 대 플러스 알파. 우리는 원 오브 댐. 그럼 2천만 대인데 수요는 1,500만 대. 1,500만 대면 글로벌 자동차 숫자가 한 8천만 대 되거든요. 이게 유지된다 치면은 한 20% 되는 거죠. 지금 한 10% 넘었는데 이게 엄청 3년 사이니까 바로 30% 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500만 대 좀 더해도 2천만 대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어떤 거냐? 상반기에 전기차 모델이 상위 20개,
이게 테슬라 빼고 테슬라 모델 3 Y 빼고 나머지 것 중에 대부분이 뭐죠? 다 중국의 전기차. 저가겠지. 저가.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오늘 아침에 나왔던 뉴스 계속 중요한 게 뭐냐면 EU에서 그 중국의 전기차 저가 전기차 공세 때문에 태양광처럼 걱정돼가지고. 태양광도 그렇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들이 어려운 거라 자동차 그렇죠. 회사들. 예, 맞아요. 그게 사실은 유럽이라고 하지만 독일이지. 독일이지. 예. BMW 여기 나온 거 아까 그 회사들 얘네들이 가야 되는데 저거 치고 나가니까 여기 어디 갔어? 그래서 지금 BMW. 보니까 무역 분쟁이 머세디스 일어날 것 벤츠. 같은 분위기. 그러니까요. 중국에서도 네. 만약에 규제하고 보조금에 대해서 네. 우리 뭐 제한을 두고 이러면 우리도 보복하겠다 그러니까. 얘기했으니까. tit for tat.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하면 이거 좀 골 때리는데 그러면 단기적으로 현대차나 기아차가 좋으냐? 아니면 우리는 셀을 중국에 어차피 못 파니까 독일 업체가 잘 되면 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불러올 파장은 또 그렇지만도 않아서 네거티브한 건 아닌데 단기적으로 그렇죠. 그런 거죠. 어쨌든 현대차 기아 입장에서 어쨌든 전기차가 엄청나게 경쟁이 붙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뒤져지진 않은데 테슬라 다음으로 이 포인트가 조금 신경이 쓰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단기적으로는 지금 재고도 미국의 자동차 재고도 한 달치는 이건 괜찮은데 전기차는 지금 103일이에요. 테슬라는 원래 잘 팔리니까 단가를 내리니까 물량이 다 팔렸잖아요. 바로바로 효과가 있는데 다른 업체는 뭐 내릴 여지가 없는데 내려야 되는 거 하면은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봤을 때 좀 시츄에이션이 좀 그렇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까 보시면 아까 유럽에서 이거 봐요. 유럽에서 현대차 점유율이 이게 8월달인데 0.8% 포인트 내려갔어요. 여기 보이세요? 마켓이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기아도 마찬가지고. 다행히 아직은 미국에서는 많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다른 업체들이 내려갔거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지. 왜냐면 지금 미중 패권 뭐 이런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못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렇지. 만약에 이제 이게 풀리면은 사실은 제조업으로 네. 중국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근데 LCD 봤잖아요. 아니면 기술 격차가 있어갖고 다 그렇지. 뭐 조선도 그렇고 철강도 그랬고. 심지어 반도체도 좀 미국이 제재를 안 했으면은 그렇지. 격차가 이렇게 좀 벌어지지 못했을 수도 있고 계속 하이 얼러트, 그러니까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갔을 수 있는 거죠. 예. 하여튼 그래서 자동차가 싸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주주 환원 정책도 옛날과 다르게 하시고 그다음에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차 측면에서 현대 모비스나 현대 오토 뭐 여러 가지 파트너를 끌고 가는 모습이 과거하고는 달라진 것 같아요. 현대그룹이 자동차 그건 높게 치는데 유감스럽게도 주가 입장에서는 새로운 주식을 사려는 사람들을 확 끌어당기기에는 조금 언선티티가 있어서 네.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퍼체싱 파워가 세서 예, 그 여러 국가의 자동차를 흡수하는 거야. 이게 전기차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상반기, 3분기 실적이 괜찮다는 정도가 아니고 내년 1월 달 되는데도 판매 물량이 계속 갈 것 같아. 그렇게 나오면 그때서 못했던 밸류가 한꺼번에 얹힐 가능성은 있다. 현대차 기아차 갖고 계신 입장, 저는 안 갖고 있다는 사람 대부분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갖고 계신 입장에서는 너무 비중이 많지 않으면 그냥 버텨보실 필요는 있어요. 환율이 뭐 1200, 뭐 60 이렇게 갈 것 같으면 이제 버려야 돼. 그럼 대체 없어. 환차 이익으로 버텨야 되는데. 그렇지. 그리고 그나마 지금 그거 갖고 좀 버티고 있는 건데. 근데 아까도 뭐 판매량이 전부 비슷비슷하니까 그러면 판매 경쟁을 하게 되면 마케팅비를 엄청 쓸 수밖에 인센티브가 없고 올라가지. 대리점들에 대한 맞아. 인센티브, 리베이트가 막 나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일본이 올라오고 우리는 분위기가 어쨌든 꼭 바뀔 수 있다는 분위기가 확인되면은 팔아야 되는데 지금은 실전 날 때까지는 기다려 보자. 적극적으로 사라고 말씀 못 드리겠다. 이런 거지. 이겁니다. 네. 자동차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우울해지는데? 좋은 얘기하나? 그러니까 갈수록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기업들도. 쉽지 않은 거죠.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하이닉스 오늘 좀 보합, 강보합 0.08 뭐 보합이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보합. 보합.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5%, 가까이 상승. 아까 뭐 그 미국에서 발견된 뭐 리튬 그거 또 뭐 때문에. 개발권이 있다 뭐 이런 개발권이 얘기가 있대요? 뭐 아까 뉴스로 하나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럼 다른 우리 양극재하고 다르게 움직이나 보네 느낌이 오늘 주가가. 그러게. 오늘 에코프로도 지금 약간 마이너스고 뭐 다들 그냥 강보합 정도로 장이 봐야 지금 되는데 그냥 플래시죠? 코스피가 0.57, 코스닥이 0.14 플러스? 플러스. 오케이. 이런 주장이 있어요. 반도체 얘기할게. 반도체. 다 아시는 얘기니까.
그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다고 나왔잖아요. 네. 고객사가 재고가 마무리돼가지고 아까 저기 이영수 씨 얘기한 것 같은데 다 좋은데 근데 어저께 이상한 소리가 나왔어요. 기사 보셨어요? 어떤 이상한 기사에서 삼성이 감산을 일체 종료한다고 어제 나왔어요. 무슨 기사에 나왔는데 뭐 삼성은 원래 그런 거 얘기 안 하니까. 근데 어느 애널리스트가 또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애널리스트가 거기에 대해서 이 원인 자체는 갑작스럽게 휴대폰용 D램이나 이런 것이 갑작스럽게 스팟으로 좀 필요해서 오더가 오다 보니까 삼성이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 뭐 빨리 그 제품이 종료하지 지금 감산 많이 하지 말고 빨리 원상 복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얘기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기사가 나왔어요. 일단 원인 자체는 좋은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휴대폰에서도 화웨이 빼고도 뭐 새로운 신제품 나오니까 샤프도 샤오미도 뭐 샤오미도 있고 뭐 몇 군데 있는데 비보도 있고 그런 애들도 그 스탁을 많이 줄여놨다가 내년도 신제품하고 뭐 화웨이도 많이 치러놔도 제품이 부족하겠네 이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오더를 줄 수도 있지.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다 해가지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라 식으로 왜는 그런 거를 이게 떠본 것인지 누구한테 낙가마들한테 아니면 도매상들. 도매상들한테 낙가만. 아니 무슨 갑자기 이 반도체 이 우아하고 이 첨단 이걸 갖다 왜 갑자기 동대문 시장 물건으로 만들어? 근데 모르죠. 그러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안 나기 때문에 삼성이 진짜 감산을 많이 안 하고 철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아주 찝찝했어. 그래서 그러면 이것도 전체 반도체 시장 또 이게 악재 변수. 저는 몰라. 근데 애널리스트 쓰기를 일단은 모바일 디램에 대한 갑작스러운 수요가 있어서 삼성전자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상화를 빨리 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어떤 관계자 얘기를 들었는지 그 기사를 적었고 거기서 애널리스트 해석은 현명한 판단하기 바란데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현명한 판단. 뭔 얘기야? 뭐가 현명? 현명한 판단은 뭐 반드시 사는 사람한테 할 일 없고 삼성한테 하는 얘기겠죠. 그런 노트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많이 쓰는 애널리스트는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라이징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래도 뭐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오늘 주가를 못 올라가게 하는 원인이 아니겠는가. 올라갈 타이밍이야. 오늘. 네, 그래서 기술적 반등으로라도 좀 나와야 되는 올라가야 되는 건데 타임인데. 날아갔는데 초치는 것까지 안 해도 뭐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삼성전자가 만약에 옛날에 엔비디아 뭐 들어간다, HBM 들어간다, 그렇죠. 아니면 테슬라 뭐 들어간다 하면 처음 나오면 부정 아직은 아니다, 추진 중이다. 근데 아니 땐 굴뚝 연기 나라 몇 개월 때 됐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런 패턴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야? 모바일 드램이 수요가 놓아서 하는 거 오케이. 그럼 열심히 모바일 드램 수요 올 때 높은 거 팔면 되잖아. 그렇지. 왜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시장의 분위기를 좀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려나 뭐지 하는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근데 그 전에 나온 이런 주장은 KB증권은 그냥 노멀하게 했어요. 모바일 PC 정상이다. 진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성상하니까 드러나죠. 아까 삼성전자가 디램을 감산을 정상할지도 모른다 이상한 루머. 그 근거한 거는 모바일 재고가 중국에서도 많이 줄었다. 라는 걸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 PC는 뭐죠? 저번에 말한 거, 델, 인텔. 거기서 일단, 그러니까 이제는. 좀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오더 주고 수요 받고 하려니까, 정상적으로 오더 주고 수요 받으니까 가격을 더 낮추긴 애매한 상처. 이렇게 보는 거지. 데이터 센터 서버는 아직 아니고. HBM 그거는 맞는데, AI 서버, 일반 서버는 아직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용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맞죠? 그럼 어떻게 되죠? 지금 9월달 얘기 나왔으니까. 실적은 3분기에 영향을 주지만, 임팩트가 스프레드 되면 어떻게 돼요? 4분기 많이 올라오겠지.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면은 3분기까지 있었는 여기 맨 끝에 4분기부터 수조 원의 재고 평가 손익이 환입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1, 2천억이 아니고 1조 이런 이 단위로 돌 수 있어서 삼성전자 실적이 이렇게 되면 4분기 확 올라갈 수 있다. 네. 이런 걸 쓴 것 같아요. 그걸 기조를 연장을 하면 내년도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애널리스트의 그 뷰가 있는 거니까 가파를지 모르지만 올라가겠지. 근데 삼성전자가 내년도에도 올해 얼마죠? 7조, 8조 정도 흑자란 말이에요. 상반기에 1, 2조 나왔다가 이번 분기에 삼성가 이번 분기에 3조 난다는 게 평균 3조 몇천 이익인데 좀 나쁘게 보는 거는 반도체가 빨리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2조도 안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럼 올해가 7조, 8조 떠나 내년도 여기는 봐보세요. 여전히 10조 초반에서 40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글로 갈지 말지 우왕좌왕 아니더라도 좀 재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제대로 못 가면 탄력 받을 때 못 가면은 장은 2,700 가기도 쉽지 않다. 제대로 붙으면 2,700 정도 바라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누가 골드만삭스에서 2,900을 불었다고 옥적이 그래서 그렇지. 그 개소리 하지 마라. 아니 왜 개소리야? 노무 그게 사운드 하지 마라. 좋은 소리지. 할 수 있다는데. 개소리인데 캐리맨은 뻥이니까. 걔 맞은 적 있었어요? 아이, 골드만삭스에서 스카우트가 올 수도 있는데. 아니 저는 안 돼요. 진짜 할 리가 없지. 근데 내 딸내미 아들내미가 해야지. 희망을. 그러니까 나중에 저 딸 자식이 자녀가 취업하려고 그러는데 김장렬 본부장하고 연관이 있네. 오버하신다 뭐라 안 그래. 된대. 아니, 제 포인트는 골드만삭스가 유명하고 제가 뭐 감히 뭐라고 할 만한 건 아니지만 일단 그렇지. 약간 그런 게 필요하지. 그건 인정해야지. 하지만 2,900 포인트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 99만 원, 하이닉스 목표 주가 15만 원이 올해 되기 전에는 아까 2,900이 영원히가 아니고 올해 내려거든. 올해 그랬거든. 올해 내려면 삼성전자가 9만 원 가까이 8만 원 5천 원, 하이닉스가 14만 원 넘어서 15만 원 가까이 되는 게 현실화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에코건 뭐 이런 것들이 좀 빠졌잖아요. 그 원상 복귀를 아니더라도 한 15% 10% 정도는 올라오고 이런 게 다 컨비네이션이 돼야지 2,850, 2,900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숨고르게 하면은 2,700 정도가 목표인데 반도체 가격을 그 감산을 뭐 이상하게 하는 이런 이상한 소리가 계속 나오면은 그 속도가 늦겠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시그널은 대만이 참 좋은 나라가 월별로 실적을 하게 되잖아요. 먼슬리. 근데 더 나아가서 위클리를 추정하는 이런 데도 있어요. 보세요. BCI 중국 주간 스마트폰 출하량이라 가지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메리츠증권이 한 거. 이거 의하면은 여기 끝에 보세요. 여기 보면 YY 지금 8월 달에 8월 중순부터 여기 세 끝에 보면 플러스 11%. 그전 어떻게 마이너스 주 단위로 트래킹을 하는 게 있더라고. 뭐? 대만의 IT 매출. 이거는 정확히 중국의 주간 스마트폰 출하량이 플러스로 돈 거야. YY로. 그래서 반도체가 필요하구나. 그러면 가격이 내고가 좋아졌겠네. 9월 달부터 나왔겠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거가 대만 IT 업체들의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최근에 그래도 PC도 그렇고 나도 PC도 플러스 났죠. 봐요. PC도 보면 마이너스 갔다가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났잖아. 그렇지. 휴대폰도 플러스 됐잖아. 그럼 그 정도면 주가가 많이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좀 찝찝한 거죠.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